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총을 살 때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초당적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학생들이 총기협회 후원을 받는 정치인들을 강하게 비난하는 시위를 한 뒤 결과입니다. 학생들은 기도로 총격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 대통령은 총기협회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3천만 달러 지원금을 받았다면서 3월에 전국적인 시위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에 대해 주말 내내 FBI와 오바마 행정부를 비난한 대통령은 수요일 플로리다주 학생과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특별검사가 13명의 러시아인과 3군데 러시아 조직을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친분으로 갑부가 된 요리사가 돈을 대고 조직적으로 댓글과 시위까지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가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한 번도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트윗했지만 미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대통령 캠페인이 러시아 대선 개입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쪽으로 이 기소를 해석합니다. 수사 발표를 한 법무부 부장관은 트럼프 캠페인에서도 러시아인과 접촉했지만 그들이 러시아인인 줄 안 사람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사이 대통령 섹스 스캔들이 거대한 폭풍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이어집니다. 문제의 여성들이 미투 무브먼트와 대통령 측에서 먼저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밝히기 때문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60미닛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는 폭탄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외교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대통령 비서실장과 중국 공안 당국이 핵가방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올림픽 경기, 특히 이상화 선수와 일본 라이벌 선수와의 경기는 미국에서도 자세히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정말로 그 중요한 일들이 미국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리자면 플로리다 그 총격 사건 이후와 특별검사가 13명이나 되는 러시아 사람들과 3군데 러시아 조직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37페이지짜리인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특별검사는 특별검사구나 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게 지금 공화당 측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앞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캠페인과의 연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캠프와 러시아와 연관됐다는 그 증거가 나온 그런 그 기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봐야지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까 하다가 플로리다주 그 사건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오늘이 이제 그 프레지던트 데이 휴일이기 때문에 증권시장도 문을 닫았고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플로리다주에 있습니다. 원래 그 매 주말마다 거의 그 플로리다주에 가는데 이번에는 또 마침 그 총격 사건이 일어난 곳이 플로리다주이기 때문에 플로리다주에는 갔지만 그 골프는 치지 못했고 사실 대통령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당연히 골프를 안 치는 것이 뭐 생각할 이유도 없는 것인데 너무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특별한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까지 지금 그 굉장한 그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는 뭐 골프장으로 차가 갔다고 하니까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말 사이에 미국의 청소년들이 그 정도의 강도로 굉장한 그 정치인들을 비난을 하면서 시위한 것을 저는 지난 20년 동안 보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뭐 다 알고 계시는 플로리다주에 그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정신질환이 있는 19살 엄마도 아빠도 아기 때부터 친엄마, 친아빠 손에서 자라지 않고 입양된 부모 손에서 자라다가 그 입양된 부모도 다 숨지고 문제는 이 19살 용의자가 18살 때 정신질환이 있어서 계속 지금도 약을 뭐 복용하다 말다 하는데도
AR-15을 합법적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 술 사는 나이보다도 나이 자체도 어리고 정신질환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총을 살 수 있었는가? 굉장히 그 학생들이 분노를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공화당 측에서도 굉장히 이 총기 규제를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겨뤘었던 오하이오주의 존 케이식 주지사가 대통령이 이것을 리드할 수 있고 리드해야지 됩니다. 대통령이 지금 그 총기 규제를 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다 데울 필요도 없고 분위기가 마련됐다는 얘기죠. 스텝만 밟으면 된다. 수정헌법 2조 그 지지자라도 총기 소지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도 상식은 알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총 때문에 잃은 사람들의 이 울음, 거대한 고통에 대한 답은 진정한 총기 개혁이다라고 먼저 말을 했습니다. 공화당입니다. 이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의 얘기입니다. And Mr. President, I ask you to do this. You don't have to boil the ocean, but take some steps now. This is an opportunity, and I believe those who are Second Amendment advocates.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아직도 그 공화당에서는 플로리다주의 마르코 루비오 그 상원 의원처럼 뭐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면 어떻게든 총을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학생들이 루비오 의원에게 당신에게 말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지킬지는 우리의 잡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의 잡은 학교 가고 배우고 총을 안 쏘고 하는 것이지 당신의 잡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피가 당신의 손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It's not our job to tell you, Senator Rubio, how to protect us. The fact that we even have to do this is appalling. Our job is to go to school, learn, and not take a bullet. You need to figure this out. That's why you were unfortunately elected. Your job is to protect us. 네. 그리고 학생들이 점점 이제 정치적이 돼가는 겁니다. 이제 17살, 16살, 뭐 15살, 18살까지는 안 됐겠네요. 그런데 학생들이 우리가 지금 새로운 행정부 들어와서 연방정부 폐쇄도 받고 그리고 그 세금 감면안 같은 것도 다 겪었다. 어린이의 생명 지키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데이빗 홍이라는 학생이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학교의 학교 신문을 만드는 그 저널리스트인데요. 대통령에게 당신은 지금 과거에 그 집착할 때가 아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을 지킬 방법에 관심이 없다. 나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역겹다라고까지 얘기한 학생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고 하는 데이빗 홍 학생입니다. President Trump, you control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you control the Senate, and you control the executive. You haven't taken a single bill for mental health care or gun control and passed it. And that's pathetic. We've seen it. 네, 왜 상원하원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은 대통령이 그 트윗을 많이 했거든요. 이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왜 상원하원 다 다수당일 때도 이뤄내지 못했느냐. 그렇게 과거를 비난을 했는데 그 비난은 적합하진 않죠. 오바마 행정부가 처음에는 그 상하원이었습니다마는 곧 그 하원부터 뺏기고 상원도 뺏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샌디욱 초등학교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행정명령을 통해서도 범죄자들 또 그 정신질환자들 총을 갖지 못하도록 했으나 그 같은 그 법안을 뒤집는 안에 법안의 서명을 사진도 공개하지 않고 한 사람이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 것을 학생들이 다 아는 겁니다. 이 학생이 그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이미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그 전해드렸었던 그런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또 다른 학생들은 17명 친구들이 숨졌는데 러시아 말을 하다니 지금 농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는 또 대통령이 트윗을 한 것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FBI가 19살 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제보가 들어갔는데도 그것을 막지 못했다. 그러니까 FBI가 러시아 사건만 조사하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제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숨졌는데 그것을 러시아 사건과 연관을 시키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카메론
아니죠. 이 학생은 또 다른 학생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 학생들이 그 카메론 그 카스키 학생도 한 5명의 친구들과 ABC, 팍스 뉴스 이런 데에 많이 그 출연을 했습니다. 팍스의 크리스 월러스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해봐라라고 묻습니다. What's your announcement today? 그러자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d like to announce that one of the things we've been hearing is that it's not the time yet to talk about. 지금까지 그 많은 의원들이 총기 규제를 말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도 존중한다. 그러나 지금 총기 규제를 말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So here's the time that we're going to talk about gun control. March 24th, we have the March for Our Lives, which you can find. 그래서 3월 24일에 워싱턴 DC에서 토요일이군요. 우리가 그 March for Life라는 그런 그 행진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총기 규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정치적이 됐어요. 그리고 총기 규제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이것은 민주, 공화, 레드, 블루의 문제가 아니고 어덜트와 키즈 사이의 문제다. 부끄러워해라. 그 NRA로부터 돈 많이 받고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This isn't about the red and blue, the GOP and the Democrats. This is about adults and kids. And at this point, you're either with us or against us. We are giving all our politicians a clean slate. 네, 그리고는 이제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에마 곤잘레스라는 한 여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의 연설은 저도 2번이나 봤습니다. 7분 조금 넘는 연설인데 한 2분 정도까지는 정말 그 잔잔하게 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굉장히 그 뜨거워지면서 이 학생도 그 자신의 메시지를 충분히 그 전달시키게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번에 이 대량 살상이 마지막이어야지 된다. 우리는 법을 바꾸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We are going to be the last mass shooting. 그리고는 아무리 그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좋은 말들을 뭐 기도를 해야지 된다. 뭐 사회의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해야지 된다라고 하지만 죽어 나자빠지는 사람은 학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수가 그치질 않아서 Students who are dead, the students still in the hospital, the students who are now suffering from PTSD, the students who had panic attacks during the vigil because 네, 이제 이 학생들 가운데서 총에 맞지 않은 그런 학생이라도 정신적인 심리 치료를 받아야지 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감시를 해야지 되니까요. 헬리콥터가 24시간 위에 떠 있고 이래 가지고서는 되겠는가? 문제가 정신질환이 아니라 총이다. 칼을 갖고 이 범인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그 대통령에게 직접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if the president wants to come up to me and tell me to my face that it was a terrible tragedy and how it should 네, 대통령이 내게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비극 없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한다면 자신은 해피하게 물어보겠답니다. 당신 NRA에서 돈 얼마 받았습니까? never have happened and maintain telling us how nothing is going to be done about it, I'm going to happily ask him how much money he received from the National Rifle Association. 대단했습니다. 박수가 끊이질 않습니다. 옆에 이제 이 학생이 연설을 할 때 성인이 지켜주고 있었는데 완전히 그 성인들도 다 압도했고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박수를 이 학생이 끊으면서 말해줄 필요 없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3천만 달러라고 말합니다. I already know! $30 million! And divided by the number of gunshot victim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5 months in 2018 alone.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대통령부터 총기협회에서 3천만 달러라는 돈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총기 희생자들이 뭐 받는 약간의 그 보상금이요, 뭐 5,800달러라든가요. 이런 것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사상자가 계속 그 늘어나니까 사람 목숨값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그 정치인들에게도 총기협회에서 돈을 받으면서 총기 규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Shame on you 말합니다. Every
politician who is taking donations from the NRA, shame on you. 계속 7분 내내 박수가 2017, 1 year ago, President Trump repealed an Obama-era regulation that would have made it easier to block the sale of firearms to people with certain mental illnesses. 네, 금요일에 말씀드렸었던 오바마 시절에 좀 정신질환 가진 사람 총 갖기 힘들어하는 것을 대통령이 없애버리는 법안에 이제 서명을 했다는 것이고 정말 덤한 아이디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척 그레즐리 의원도 우리가 그동안 뭔가를 잘 하지 못했는데 열심히 좀 규제를 해야지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그 같은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이 총을 쉽게 갖는 법안을 단독으로 만든 사람이다라고 비난합니다. Republican Senator Chuck Grassley of Iowa was the sole sponsor on this bill that stops the FBI from performing background checks on people adjudicated to be mentally ill. And now he's stating for the record, well, it's a shame that the FBI isn't doing background checks on these mentally ill people. Well, duh! You took that opportunity away last year! 네, 지금 와서 그런 말 하는데 당신 지난해에 그런 법안 만들고 뭐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보러 어린이들이라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no 라고 말합니다. That us kids don't know what we're talking about, that we're too young to understand how the government works. We call BS! If you agree, register to vote, contact your local congresspeople, give them a piece of your mind. 네, BS라고 얘기하는 것이 헛소리하지 말아라. 하고 S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의 NRA에서 돈을 받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서요.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상원에서 민주당은 4명이 전국 총기협회 NRA에서 받았고 49명이 안 받았습니다. 공화당은 상원 7명만 안 받고 다 받았고 하원에서는 민주당은 16명만 받았고 공화당은 189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기 규제 문제는 이게 대통령이 민주당이 전에 못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좀 말이 되지 않는 말이고요. 결국은 이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있은 뒤에 대통령이 이제 병원에 가서 병원 의사도 만나고 병원 누워있는 학생도 만났는데 그 자리에 가서도 또 한박 웃고 썸즈 업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조차도 비난이 대상이 되면서 아직도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이 전부 모니터를 하잖아요. 지금 플로리다주에서 친구들과 열심히 전화하고 텔레비전 보고 아들도 함께 갔고요. 와이프도 갔고 와이프는 다이닝룸에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의견을 취합을 하고 오늘 아침에 백악관의 세라 허커비 대변인이 서면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직 백악관에 있지 않고 플로리다주에 있기 때문에요. 신원조회 시스템 개선안을 지지한다. 이 대통령이 지지하는 안이 지난해 11월 달에 그러니까 텍사스주에서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46명이 총에 맞고 작은 교회였는데 26명이 숨진 그 사건이죠. 그 사건 이후에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를 해서 이게 이제 총을 살 때 새로 신원조회를 하지는 않더라도 좀 전에 학생이 말한 것처럼 오바마 시절에 했었던 어떠한 정신질환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데이터베이스를 FBI 것 다른 것 데이터베이스가 다 총기 상회랑 연결이 돼서 총을 살 수 없도록 하는 이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것을 2월 달에 없애는데 사인을 했는데 그 비슷한 법안을 다시 발의를 했던 거거든요. 11월 달에.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대통령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지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렇다고 지금 NRA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는 지난해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이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숨졌기 때문에 NRA조차도 지지했었던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으로 오늘 저녁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 뒤에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총기 규제가 어떤 형태로든 또 어느 정도의 온도라던가 범위로든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내일 정도가 되면은 조금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정말 그 중요한 뉴스인데 복잡하기도 하고요. 제가 가능한 한 좀 간단히 오늘은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특별검사는 백악관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검사가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백악관도 모르는, 정치인들도 모르는 많은 것을 지금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그 칼 번스타인 같은 사람, 워러게이트 사건을 취재했었던 워싱턴 포스트의 그런 사람은 타이밍이 적절했다. 더군다나 이것을 연방 그 법무부의 부장관이 러시아 사람들이 개입했다는 것을 그 기소하는 발표를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금요일에 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그 절묘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특별검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퍼즐 맞추기를 하나하나씩 해서 이쯤에서 가만히 있다가 탁 터뜨리고 가만히 있다가 이것보다 더한 것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되거든요. 조금 그 아웃라인을 잠시 뒤에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의 뭐 댓글 부대 이런 것과도 조금 비슷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법무부 부장관이 요즘에 그 법무부 부장관이 최근까지는 그 특별검사를 해고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굉장히 그 불만이 많았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부장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부장관이 특별검사가 일 잘하고 있다 하더니 금요일 오후에 이 특별검사의 그 기소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법무부 부장관입니다. Information warfare against the United States, with the stated goal of spreading distrust towards the candidates and the political system in general. According to the allegations in the indictment, 12 of the individual defendants worked at various times for a company called Internet Research Agency, LLC. 네,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라는 곳에서 12명이 기소가 됐고 그런데 뭐 12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인원이 러시아 사람들이 그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빌딩에서 일을 했는데 한 달 예산이 한 120만 달러 정도 됐다고 하고요. 이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뭐 1년에 120만 달러 연봉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고 목표는 지금 부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특정 후보를 깎아내리고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혼란시키기 위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고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힐러리 클린턴의 표도 깎아야 되니까 이미 6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완전히 그 경선이 끝나기 전이요. 트럼프를 힐러리 클린턴을 비난하면서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게 하고 제3당 후보에게도 투표를 하게 하고 제3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사표가 아니다. 죽은 표가 아니다. 이런 것을 멀리서 원격적으로 조종한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제 플로리다주 같은 데 와서 이 힐러리 클린턴을 감옥 죄수복을 입히고 이런 형태로 시위 같은 것도 하게 하고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또 미국에서 역시 시위도 주도를 했는데 트럼프 반대 시위도 주도를 하고 아주 교묘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시위도 주도를 하고 해서 이제 12명 개인과 지금 세 군데 그 회사인데요. 우선 그 중요한 사람을 말씀을 드리자면 말하자면 이제 이게 그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그 빌딩에서 여러 부처가 있어서 그 부처에서 이제 다 관여를 했다는 건데 총체적인 사람이 56살에 뭐 러시아 이름은 제가 안 부르겠습니다. 읽기도 힘들고요. 이 사람이 핫도그 스탠드를 1990년대 피츠버그 길에서 운영을 하던 사람인데 집에서 아파트먼트에서 머스타드 같은 거 만들어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 푸틴 대통령을 알게 돼서 시리즈로 식당을 하고 군의 음식을 납품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원래 스케이터였는데 강도 혐의로 감옥에도 갔다 왔고요. 크로스컨트리 그 스키어였답니다. 그래서 정부 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그 돈이 잘 벌리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푸틴의 요리사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그 화려한 식당에 미국의 그 조지 부시 대통령도 푸틴이 러시아를 방문했었을 때 그곳에서 밥 먹게 했고 아베 신조도 그곳에서 밥 먹게 했고 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보 전쟁이라고 부장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인포메이션 워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을 신분을 도용을 해서 가짜 어카운트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 만들어서 시작은 2014년부터였는데 2016년도에 이제 활동을 조금 많이 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댓글 같은 것을 달아서 이제 뭐든지 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예비선거 경쟁자였던 마르코 루비오나 테드 크루스에게도 아주 불리하게 하고 힐러리 클린턴에게 뭐 불리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렇게 해서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다 댔는데 이 푸틴의 요리사라는 사람이 군뿐만이 아니라 병원, 학교에도 음식 같은 것을 쭉 납품을 하고요. 대통령을 잘 서브를 해서 뭐 37m짜리 37m 요트면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아무튼 요트도 갖고 있고 지금 굉장히 그 부자인데 푸틴에 충성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에 군인이었거나 아주 그 애국자기라고 얘기하는 모험가라든가 러시아에서요. 돈에 쪼들리는 남자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열심히 뭐 댓글 달고 가짜 뉴스 많이 만들어내고 또 광고까지 하고요.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라는 회사 또 다른 회사도 있어요. 와그너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1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급을 뭐 100만 달러 이상 받는 사람도 80명에서 90명 정도는 있었다고 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특별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같은 회사지만요. 협조를 하지 않았으면은 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증거가 이제 너무나 그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분명한 그런 일이고요. 아무도 이제 이것을 지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말했죠. 물론 그 힐러리 클린턴과 토론을 할 때는 러시아가 뭐 개입을 한다면 그게 개입을 하는 주체가 있다면 러시아인지 중국인지 400파운드 사람이 뭐 침대에서 뭘 쓰는 것인지 이 컴퓨터 지니어스가 누가 아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난해에 한국, 중국, 뭐 일본 그 아시아를 방문했었을 때 푸틴을 만났는데 푸틴이 아니라고 하더라. 푸틴이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나는 푸틴의 말을 믿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러시아 개입설은 민주당이 만들어내고 주류 언론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라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그 트럼프 캠페인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됐다. 네, 그 얘기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이 연루되지 않았다기보다는 트럼프 캠프의 사람들도 이 러시아 조직이 워낙에 거대하니까요. 다 신분을 숨기고 일을 했으니까 미국과 원격 조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러시아인인 줄 모르고 만났을 수도 있으나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도 접촉은 했지만 그들이 러시아인인 줄 알고 접촉한 미국인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런 게 이제 지금 그 기소장에 적힌 것이고요. 적어도 39개 주에서 러시아의 그 사이버 공격을 그 대선 당시에 받아들였었고 이제 이런 내용들 쭉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그 월스트리트저널, 뭐 뉴욕타임즈 입장이 굉장히 달라요. 달라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트럼프 캠페인이 그 연루가 되지 않았다 이런 것이고 뭐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이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이 그래요. 증거가 없다.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자다. 뭐 이런 얘기. 오바마 행정부 때 아무 일도 안 했다. 왜 2014년부터 그렇다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가? 이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6년도에 아주 활동이 강해졌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는 하면서도 어차피 이길 것이라고 착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지금 그 선거 당시에 개입을 하면 오해받을까봐 이제 이래서 주춤했었던 것도 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바마 행정부를 비난하는 그런 그 사설을 실었고 그에 비해서 뉴욕타임즈는 아니 대통령이 이제는 그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이 혐의가 너무 37페이지짜리에 아주 그 뚜렷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읽어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개입했다는 것을 부정은 하지 않지만 어떻게 국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것도 전쟁인데 군 통수권자가 외국 정부가 미국을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의 주체인 국가를 비난하지 않고 나는 아니다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즈가 서로 그 다른 입장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도 여기까지가 나와 있는 것인데 무엇이 이제 트럼프 만약에 그 캠프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이제 그 특별검사만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뭐 알고 있다 하는 그런 정도라는 것.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이 3천만 달러라는 그 돈을 받은 것은 미국에서 그 NRA로부터요. 정치인들이 그 총기협회에서 받은 돈 가장 많은 사람이 770만 달러거든요. 대통령 그 후보고 뭐고를 다 떠나서 존 맥케인 그 공화당 상원의원이 군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존 맥케인은 뭐 수십 년 정치 생활을 했으니까 770만 달러를 받았고 그에 비해서 대통령 후보에게 가장 많이 총기협회에서 돈을 줬었던 것은 밋 럼니 공화당 후보에게 1,000만 달러를 줬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3천만 달러를 줬잖아요. NRA의 한 그 멤버 러시안 그 멤버가 있는데 푸틴과 굉장히 그 가까운 그런 멤버가 결국은 그 돈을 NRA를 통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지원을 했다 하는 얘기가 지난 1월 달에 보도가 나왔었는데 여러분들께 크게 전해드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새로운 공격 내용이 많이 나왔다 하는 것도 민주당이 주장을 해왔었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 특별검사는 언더 테이블에 놓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화면에 남자지만 참 아름답네요. 그 스케이트 하는 미국 그 올림픽 팀이요. 그 아담 리폰 동메달 받았죠. 피겨 스케이팅에서 싱글 이벤트에서는 10위를 했고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MBC에서 이제 본인의 경기는 끝났으니까요. 나머지 반 남은 평창올림픽에서 MBC에 뭐 말하자면 해설 비슷하게 한다. Welcome to the MBC team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본인이 내가 고맙지만 사양하겠다. 원래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MBC에서 공지를 했었겠죠. 마음이 바뀐 거겠죠. 그런데 MBC 팀으로 지금 일하려면은 내가 미국 팀을 떠나서 그 올림픽 선수촌을 떠나야지 되는데 내가 경기 치를 때 우리 팀 USA가 나를 얼마나 이 동료들이 응원해 줬는데 내가 이제는 있어줘야지. 나도 이제 있어줘야지. 그 팀 USA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선수가 뭐 아름답게 스케이팅을 타는 것도 그렇고 또 그 퍼스널리티도 그렇고 어제 사실은 미국에서 이 선수가 MBC 팀에 온다 하니까 보수 쪽에서 굉장히 비난을 했거든요. 그 미국의 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이 MBC로 간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오픈리 게이잖아요. 지금 두 사람이 있어서 서로 메달 따고 하면은 뭐 허그도 해주고 하는데 오픈리 게이이고 그래서 부통령을 좀 비난을 했습니다. 부통령이 그 게이에 관해서 굉장히 부통령도 오픈리 비난을 하니까 그런저런 일로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나를 지켜준 동료들을 지켜야죠 하고 또 그 러시아 선수 한 번 도핑이면 영원한 도핑입니까? 또 이제 컬러가 그 두 번째 테스트 오늘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도핑 지금 긍정 반응 나왔다고 하죠. 2016년도에 그 테니스 스타 그 마리아 그 샤라포바가 했었던 것과 같은 그 약물이라고 하죠. 동메달이었는데 그리고 뒤에 그 한국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오늘 그 중요하게 다뤄주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지난번에
북한과 그 미국이 한창 긴장이 있었을 때 슬로우 모션 쿠바 사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헨리 키신저가 블러디 노우즈 이런 것이 굉장히 가깝다. 미국이 북한을 그렇게 슬쩍 치고 빠지는 식의 군사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상원에서도 증언을 했는데 지금 그래서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오늘 다른 이슈예요. 지금 엑시오스 같은 데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있고 그리고 백악관 내부 이슈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FBI를 비난을 했다가 플로리다 총격 사건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전혀 관련 없는 오프라 윈프리가 참 뭐 멍청하다느니 이런 트윗도 했어요. 주말 사이에. 트윗을 한 뭐 수십 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이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슬로우 모션으로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잡지 뉴요커에 이제 그 여성이 직접 손으로 8페이지 쓴 건 나왔던 것이요. 지난번에 그 플레이보이의 플레이메이트였었던 여성과 대통령이 뭐 그렇게 하고 뭐 돈 주려고 하고 돈 안 받고 나중에 또 이 스토리에 대해서 다른 그 타블로이드와 합의할 때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발설을 안 했는데 대통령 측에서 먼저 약속들을 어긴다. 이 여성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그 성인 그 배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하고 왜 허쉬먼이라고 하잖아요. 머니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것을 주고받고 해서 이쪽에서는 정말 쉿 했는데 대통령 측에서 먼저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더 이상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제 다 여성들이 나와서 얘기를 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에게는 이 같은 스캔들이 물론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이게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2020년도 대선에 나갈 때는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서서히 이 같은 분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그 엑시오스가 조금 더 자세히 전했는데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뒤에 전해드려야지 될 그 뉴스가 있어서요.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섹션은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했었을 때 이제 기자단과 중국 공안 당국 사이에서 일어났었던 일이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일어났는데요. 그때 이제 그 11월 9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이제 미국 그 핵가방을 들고 인민대회당 안을 누군가가 들어가는데 군인이 항상 대통령 다닐 때마다 핵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핵가방을 들고 있는 군인과 의사는 항상 대통령 가까이에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때 중국 경호팀이 딱 막았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관계자가 막 뛰어가서 부군 그 옆방에 있던 존 켈리 비서실장에게 알렸고 존 켈리 비서실장이 막 뛰어와서 그리고 미국 관계자들 다 모여라 해서 그곳으로 갔는데 딱 켈리 그 비서실장이 도착하니까 중국 경호 관계자가 켈리를 콱 잡았답니다. 그랩했다고 표현했어요. 엑시오스가. 그랩하니까 켈리가 그냥 그 자신의 몸에 손을 댄 남자를 확 그 밀쳐내버리고 다른 미국 경호 에이전트가 중국 경호팀을 잡고 땅에 내동댕이 쳐버렸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고 미국 관계자들에게 조용히 말하지 마라 했는데 이게 몇 개월 만에 다 드러낸 거예요. 이 조나단 스완이라는 호주 출신 기자가 보통 기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팀은 중국에 도착하기 전에 경호 중국 팀에 전부 그 이런 경로 이런저런 핵가방 군인 다 알렸었는데도 누군가 중국 측에서 엑시오스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메모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랬다.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중국이 핵가방에 그 중국인 손이 닿지는 않았지만 브리프케이스에 그 뉴클리어 그 볼이라고도 하고요. 브리프케이스라고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중국 경호팀이 사과했다. 미국 측의 오해였다고. 그래서 한국 측에서 일어난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미국 경호 에이전트가 중국 경호팀을 땅에 내동댕이 친 것. 그리고 나중에 한국 어떻게 됐나요? 이 중국이 미국 측에 사과는 했다고 오해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은 간단히 전해드릴게요. 핵심만 전해드리면 되니까요. 60미닛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출연을 해서 북한을 대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근을 주지 않는다. 큰 채찍을 쓴다고 했고 첫 번째 폭탄이 떨어질 때까지 외교 노력을 할 것이고 내 잡은 첫 폭탄이 떨어질 이유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그리고 대통령 멍청이라고 불렀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또 피했어요. 뭐 그런 중요하지 않은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올림픽 3관왕을 못하고 이상화 선수가 그 고다이라 나호 선수에게 약간의 차이로 은메달이 됐잖아요. 그것을 두 사람의 우정을 강조를 하는데 미국의 NPR 방송 같은 경우는 한국 선수와 일본 선수 사이에는 항상 일본 그 식민지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경쟁 의식이 있다. 일본 그 선수는 한국에 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한국 스포츠인들은 일본에 이겨야지 된다는 것, 이런 것들까지 보도를 하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했어요.